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오늘은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가다 보면 이게 뭐 근로자,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사업주고, 누구는 사용자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프리랜서랄지, 위탁교육이랄지, 도급이랄지, 다양한 용어를 쓰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위탁교육이나 이런 도급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주다. 그래서 나는 사업소득을 뗀다. 그래서 나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이 뭐 체불되었을 경우나 어떤 그 뭐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런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라는 문의를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을 때 이제 노동관계 법령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뭐 3.3% 사업소득만을 떼고 있는데 저는 뭐 근로자가 아닌가요? 저는 그럼 사업자 아닌가요? 이런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히 내가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업주로만 인정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여기서 나와 있는 근로자성을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 근로자성에 해당이 되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고 따라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의의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의 종류와 상관이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유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 이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근로기준법상 말고 어떤 그 노조법이랄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랄지 뭐 근로자 참여 등 협력에 관한 법률이랄지 근참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과는 약간 구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의의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의 정의를 이제 하나하나씩 분설해서 개념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는 내가 뭐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었든 뭐 기간제로 맺었든 아니면 뭐 무기계약으로 맺었든 뭐 파견이든 뭐든 이런 근로 형태, 근로 계약 형식, 일용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다 근로자 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임금을 목적으로, 즉 위임이나 도급에서 사무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나 이런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캐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들한테 이런 수수료,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받는데 그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성이 없지만 그 캐디피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주가 사업주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뭐 분배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제 거기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에 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거기에 딱딱 맞게 규율에 맞게끔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사용 종속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결에서도 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 사용 종속 관계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용 종속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구분을 할 때
이 노조법상의 근로자, 즉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는 이 실업자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산별노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상 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이 실업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이런 다른 노조법이나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와 개념이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이 사용종속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받으며 지휘 감독을 받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구속을 받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문제가 되는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결상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몇 가지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전부터 판단을 해왔는데 2006년에 약간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조금 완화를 했는데요. 그 완화의 개념이 먼저 이 종속성에 있어서 이런 상당한 지휘 감독, 예전에는 그냥 지휘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지휘 감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념 요건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소, 즉 세 가지, 기본급, 고정급 여부, 원천 징수 여부, 그다음에 사대보험 적용 여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이제 중요한 요소로 봤는데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기타 요소는 이제 부차적인 요소라고 해서 요거는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부차적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 먼저 종속성과 관련해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그 다음에 취업 규칙 또는 이런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뭐 일정한 뭐 시업 시간이 있겠죠. 출근 시간. 그래서 뭐 공부 시에 출근해서 업무 내용을 이제 지시를 받죠. 어떤 업무를 해라, 이런 업무를 해라, 저런 업무를 해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회사의 사규, 취업 규칙이나 이런 규정에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뭐 상급자랄지 어떤 그 뭐 팀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업무를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우리 회사 어디 뭐 삼성동 어디 무슨 몇 번지에 근무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출퇴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성이라고 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성 측면에서 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뭐 재료가 든다거나 비품이 든다거나 하는 이런 작업 도구 등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소유인지 이런 요소도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무 제공자가 또 내 밑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 대행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을 주고 내 밑에 또 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쓰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처리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내가 독립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서 어떤 이런 회사, 하나의 회사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인지 여부 등을 따지고 있는 게 이 독립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쉽게 말해서 근로대가로서 내가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도급이나 위임 성격으로서 뭔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계속성과 전속성 측면에서 근로 제공, 어떤 회사에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게 계속적이고 또 이 사업주에게만, 사용자에게만 전속적으로 이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런 부차적인 요소,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원천 징수를 하는지, 사대보험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이고요. 물론 이 판단 기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근로자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뭐 물론 비율적으로 뭐 50%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판단 지표인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얼마만큼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지가 중요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차적인 요소는 이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예전에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보다는 위에 있는 이 기본 요소들이 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로자성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개인사업자의 문제, 뭐 위탁의 문제, 도급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임원의 문제. 임원 같은 경우에 근로자냐, 사용자냐 이런 문제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이슈인데요.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는다는 건 이 노동관계 법령상에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호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뭐 고용보험이랄지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이러한 개별적인 근로관계 측면에서도 내가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아야지 고용보험에 따라 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산재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 측면에서도 물론 아까 뭐 실업자도 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산별 노조일 때만 가능을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기업별 노조일 때는 마찬가지로 사용 종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다양한 법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자의 나누는 구분상 이 근로자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성 아카데미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